여기가 지금 봉화군 춘향면에 있는 대정연가라는 카페입니다. 민박이에요. 공사 금액을 측정하기 전에 앞전에 이제 이런 가견적을 저희가 내가지고 드렸단 말이에요. 가견적을 내가지고 드렸는데 이게 맞지가 않더라. 이때 이후로 제가 가견적서를 안 드립니다. 그래서 진행을 한 결과가 이제 이윤이 있기 때문에 이윤으로 사실 공사를 다 했다 보면 돼요. 자, 안녕하십니까. 미치알미신다 광성엔 아큐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프로젝트 G 현장에 대한 어떤 원가 공개를 진행하도록 할 건데, 원가 공개 제일 좋아하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그 원가 공개에 앞서가지고 우리 지금 브랜딩 기획 관련해가지고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7월 19일 화요일 오늘까지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지원하신 분은 한 48분 정도 되는 것 같고, 48분 중에는 그말로 아예 해당 사항이 없이 그냥 지원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게 행사를 하고 기획을 하니까 한번 나도 해봐야지 하고 호기심 반 진심 반으로 그냥 지원하신 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도 이제 48분 중에 재미로 그냥 하신 분도 계시지만 진심으로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를 서류 검토해서 추릴 예정이에요. 왜냐면 세 팀이다 보니까 이걸 다 소화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 팀을 꾸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뭐 3팀을 꾸려야 되는 건가. 근데 또 이제 우리 회사 차원에서 한 팀당 운영되는 경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팀당 운영되는 경비가 뭐 예컨대 뭐 올해 한 1,000만 원 나간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세 팀까지 꾸리면 올해 3,000만 원 나가는데, 그러면 조금 신중하게 인재를 채용하고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사투리로 무작배기로 그냥 팀만 꾸린다 해가지고 그 사업이 잘 될 보장이, 물론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몸이 한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컨트롤이 다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최초 계획대로 세 팀만 모집해서 일단 먼저 선 진행을 해보는 걸로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이 올라가는 그날 오늘까지 접수는 마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려내서 15분 정도를 서류를 검토해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분들은 메일로 죄송합니다, 뭐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라든지 그렇게 이제 보낼 예정이고, 머지않아서 기획을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번 기회에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번에 지원할 때는 우대사항으로 가져가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데 서울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긴 있으니까 거기에서 스튜디오를 조금 만들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나 건축가들이나 뭐 이렇게 모셔가지고 조금 인터뷰를 좀 하고 철학들 좀 듣고 건축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기획을 또 해볼 생각이에요. 왜냐면 우리 채널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도 여러 사람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들어보면은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진짜 나쁘지는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잡담은 이 정도까지 하고 프로젝트 G 현장에 대한 원가 공개를 진행할 텐데, 하기에 앞서가지고 자, 영상부터 한번 보고 갈 텐데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금 봉화군 춘향면에 있는 대정연가라는 카페입니다. 민박이에요. 봉화가 어디냐면 춘향이 나오고 이몽룡 나오고 하는 그 근방이거든요. 여기 춘향면입니다. 또 춘향면 산 중턱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로폼 노출 콘크리트 마감이고 카페가 있고 민박이 여기 아래쪽 민박이 2동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가 한 군데 있어요. 퇴직하시고 귀농하시면서 이 좋은 자리에 손님들을 좀 받아서, 현대 시대가 엄청 복잡하네요, 현 사회가. 그래서 좀 복잡한 감정을 조금 억누르고 사회에서 얻었던 그런 스트레스들을 여기서 조금 해소하고 갔으면 싶다 하는 생각에 민박 2동을 넣고 싶다 하셔가지고 민박 2동을 넣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굉장히 조용하고 물소리랑 새소리,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산 보이시죠? 청첩산 중에 이런 공간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사람 동선이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끔 동선이 되어 있고, 민박 동선은 이 동선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동선이고, 주거지는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카페는 이렇게 들어와요. 앞에는 전체적으로 잔디가 되어 있고, 이 전부 다 우리 건축주님의 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잔디를 다 깔았죠. 이렇게. 여기는 둘레길처럼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 디테일을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손님 동선과 주인 세대의 동선을 겹치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사람이 여기 이렇게 쓰잖아요. 사람이 쓰면은 이렇게 사람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프라이빗하지 못한 이런 공간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이거 다 고려해서 볼 수가 없는 구조예요. 프라이빗하게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시야나 뭐 어떤 누구의 간섭이나 제약 없이 민박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야외탕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노천도 즐길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는데, 또 이제 노천이라는 거는 외부잖아요. 외부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지켜볼 수도 있는 그런 불안감이 없어야 되는 프라이빗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으로 형성시키기 위해서 주인 세대가 포기한 게 많죠. 가장 좋은 공간, 가장 편안한 공간, 가장 좋은 뷰를 가진 공간들은 손님 동선으로 싹 빼고, 우리 클라이언트는 좀 한정적으로 손님들을 위해서 조금 배려해서 포기한 부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연배에서 단면을 자르면 여기 바닥이라고 할 때 쭉 이런 산이었다고, 그냥 우거진 산이었는데 중간쯤 와서 이렇게 끊었어. 중간쯤 와가지고 끊어서 집을 올렸습니다. 등고선을 보면은 그 산 높은 한 3분의 2 자락에 있어요. 차량도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좀 협소하긴 해도 올라가면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벽체는 오리지널 콘크리트는 아니다. 이게 전부 오리지널 유로폼 노출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외장재를 입힌 곳입니다. 외장재를 입혀가지고 옆에랑 똑같이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근데 요거는 실제 옹벽이에요. 이것도 실제 옹벽. 이거는 판넬. 공사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중복합 구조로 했어요. 왜냐면 철근 콘크리트로 전부 다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하고 판넬하고 철골파트하고 같이 이제 섞어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철근 콘크리트하고 철골하고의 마감을 어떻게 가장 흡사하게 빼나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었고, 이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거든요. 요 안에 있는 구조까지 전부 다. 이 부분은 또 패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패널이고.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이렇게 만나는 부분 있죠.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철근 콘크리트하고 판넬 외장재하고 최대한 결합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하고, 재료가 다른 소재끼리 만나는 부분 있죠. 다른 소재끼리. 예를 들어서 이게 철근 콘크리트예요. 여기 위에 패널 외장재가 이렇게 붙고 단열재가 붙고 패널이 붙고 여기 금속이 이렇게 붙으면 제일 위험한 부분이 이 부분. 이 부분이 누수가 있을 확률이 있고, 그리고 크랙. 사실은 크랙이 아니죠. 재료가 달라지니까 재료 분리 현상이에요. 재료 분리 현상인데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크랙이 간 것처럼 보여요. 금이 간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됐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주의를 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금의 어떤 크랙이 조금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수를 통해서 마무리를 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여기도 좀 나오죠. 조금 디테일하게 좀 가까이서 찍은 게 보면은 이건 다 콘크리트예요. 이거는 패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 만나는 부분에서 약간 크랙이 있을 수 있고 누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공 디테일이 필요하다. 다른 재료들끼리 붙는 그런 자리는 항상 다 조심을 해요. 벽체도 벽체지만 인테리어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실은 마루인데 화장실은 타일이야. 그럼 이 높낮이를 체크를 잘해야 되잖아. 이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방수층도 있고 보일러도 깔리고 그 위에 또 물 설치고 그 위에 타일 깔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방은 뭡니까? 방수층은 따로 없죠. 그러니까 이게 높이 차이가 이리 있단 말이지. 이 높이 차이를 제일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바닥은 타일인데 벽은 수성 페인트다 하면은 또 재료가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는 체리 몰딩 해가지고 몰딩을 돌렸잖아. 요즘에는 은각으로 해서 재료 분리를 좀 해주잖아요.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나 전부 다 재료와 재료끼리 만나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중요시 여겨야 되고, 또는 외부 같은 경우에는
물때 자국, 이게 전부 다 난간들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그리고 물턱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에 따라서 막 흘러내리는 것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 주의하시고 공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원론적으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원가 공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손해도 손해지만 우리의 실수도 있고 다 경험이죠. 맨날 경험만 해가지고 큰일인데, 공사 금액을 측정하기 전에 앞전에 이제 이런 가견적을 저희가 내가지고 드렸단 말이에요. 가견적을 내가지고 드렸는데 이게 맞지가 않더라. 이때 이후로 제가 이 가견적서를 안 드립니다. 왜냐면 이 가견적서를 드리니까 이 가견적서가 실제 견적처럼 그냥 기정사실화돼 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클라이언트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냥 얘기만 듣고 천만다면 얘기만 듣고 견적서를 잡아서 드리는 건데,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이게 정확하게 협의를 하고 견적서를 내야만 본 견적이 되는 거잖아. 근데 가견적을 내다 보니까 이게 추가금으로 이게 이상하게 돼 버리는 거지. 기분만 상하게 되고 왜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를 하냐, 이런 말이 서로 의상한 일이 될 수가 있어서 이때 이후로 제가 이 가견적서를 작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랑 견적서를 가지고 계약했던 내용은 업로드가 안 됐어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얘기를 정확하게 하자 보면 4억 2,100만 원에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4억 2,100만 원을 계약을 했는데 각 종목별로 수익을 얻은 게 없어요. 왜냐면 지금 보면은 가설공사에 1,9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 나오고, 토공사에 300만 원 잡혀있는데 3,000만 원 나오고, 콘크리트 7,300이었는데 1억 6천 나오고, 철골 1,800만 원에서 8,000만 원 나오고, 막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견적이 조금 흩어져 있기도 하고, 지금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원가 상승분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클라이언트하고 계약했던 내용을 본다기보다는 실행 금액을 잘 참고해가지고 건축하시는데 무리 없게끔 조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때는 원가 상승이 있기 전에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제가 이게 먼저 원가 상승분에 대해서 우리는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추가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한 결과가 이제 이윤이 있기 때문에 이윤으로 사실 공사를 다 했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견적서를 받아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75평 예를 들어서 짓는데 이윤을 제외하고 한 870만 원 정도, 뭔가 870만 원 정도 들었네요. 또 건축주가 조경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좀 더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회사로 돈을 넣어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반반 나누어서 조경을 했어요. 저희가 돈이 원체 모질해가지고 추가 상승분 안 받겠다고 이렇게 공표한 이유로 우리 클라이언트도 괜히 건물 짓는데 손해를 보게 하는 것 같다. 사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조경은 좀 나눠서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하고, 뭐 좋게 결론은 다 행복하게, 모두가 행복하게 끝나긴 했지만 견적 금액이 이만큼 오버가 됐다라는 거는 이게 내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파일을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견적 금액은 원가가 상승하기 전에 어떤 견적들이고, 실행 금액은 원가 상승 이후에 일어나는 금액들이니까 실행 금액만 조금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원본 파일을 보면은 뒤에 뭐 어디에 얼마 썼다 이런 것까지 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당시에 계약했던 모든 현장이 뼈가 아파요, 사실. 그 이후에는 제가 원가 상승분을 정확하게 측정해가지고 견적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관계는 없었는데, 이때 공사했던 게 사실 조금 많이 힘들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계약했던 모든 현장들이 얼추 다 끝났기 때문에 마음은 편해졌어. 뭔가 지금부터 다시 돈 벌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다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돌아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실 직원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죠. 이사님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뭐냐면 원가가 자체가 상승된 거면 당연하게 원가 상승분에 대해서 건축주한테 얘기를 해서 그 금액만큼 받는 게 맞다. 땅을 파서 장사를 하냐.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에 대고 원가 상승분은 받지 않겠다라고 공표도 했었고, 이 말을 좀 번복하기도 싫었고, 그만 하자. 조금 덜 벌면 되지. 열심히 해 다시 또 벌면 되잖아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힘들었어. 이게 단순하게 몇 개월에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1년 동안 해야 되는 거야. 1년 동안 돈을 못 벌 거라고 보고 가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 마음으로. 결정은 쉽게 했지만 인내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 근데 지금은 조금 홀가분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클라이언트들도 인정을 해주고 알아주시니까 기분도 좋고 보람은 있습니다. 다만 포켓에 돈이 별로 없다라는 거 그런 거 말고는 다 마음하고 이런 거 다 좋다 생각하고, 이거 다 경험이라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는 절대 원가 상승분을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원가 상승분은 받아야 돼. 다음부터는 안 받는다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이런 것도 다 사람이 다 마음이 부득해지고 봉사활동 느낌도 많이 들고, 근데 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봉사활동 했다 하면은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또 우리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일단 프로젝트 G 현장 말고도 이윤 크게 없이 막 했던 현장들이 많습니다. 이윤 없이 했던 현장들이 지금 마감이 다 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런 현장들이 조금 더 올라올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 현장 설명할 때도 똑같은 얘기 하겠죠. 그래서 오늘 프로젝트 G 현장 원가 공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브랜드 기획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그 이후에 몇 기를 더 한다는 거는 차후에 또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